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야.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돼서 낼 수 있으면 회사에서 가까운 집을 얻으려고 찾고 있었어. 수산물을 취급하는 회사라서 새벽 3시부터 일을 해야 했거든.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 출근 시간이라도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을 테니까. 근처의 슈퍼에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전봇대에 붙어있는 입주자 모집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 주인이 직접 써 붙여놓은 듯한 전단지였어. 보증금, 사례금 일치 없음, 월 25,000엔. 일본은 전세 개념이었고 월세를 얻을 때 보증금이나 중개 수수료 외에 집주인에게 일정에 한 달치 월세 정도 사례금을 준다고 해.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의미라고. 금액은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정하는데 말을 잘하면 깎아주기도 한다는 것 같더라고. 게다가 회사에서도 아주 가깝더라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 뚜르르르 뚜르르르 뚝 뚝뚝 뚜투투투. 응? 끊겼나? 몇 번인가 신호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끊겨버리는 거야. 뭐야?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니 느닷없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 놀라서 핸드폰 화면을 보니 방금 걸었던 집주인의 번호였어. 여보세요. 광고주 보고 전화 드렸었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집 보러 오실래요? 언제가 좋으세요? 집주인은 밝은 목소리의 중년 남자로 친절하고 신사적인 목소리였어. 어쩐지 조금 안심이 돼서 다음 주 일요일에 방을 보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날 밤에 난 배가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깨어났어. 극심한 복통으로 숨도 잘 쉬지 못할 정도여서 부모님이 구급차를 부르셨어. 쉬려간 병원에서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됐어. 회사에 입원하게 됐다고 하자 바로 잘리고 말았어. 뭐, 쬐깐한 회사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 입원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으려나? 집에 두고 왔던 핸드폰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가져와 달라고 했어. 병실 안에서는 핸드폰을 쓸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 30건. 통화 목록에 가득한 부재중 전화를 보면서 누구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집주인 6월 10일 1시 15분, 집주인 6월 10일 1시 18분, 집주인 6월 10일 1시 27분, 집주인 6월 10일 1시 36분, 집주인 6월 10일 1시 40분, 집주인 6월 10일 1시 46분, 집주인 6월 10일 1시 52분. 기분이 묘했어. 거의 모든 부재중 전화가 다 집주인이 건 거였어.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땡땡씨 어떻게 된 겁니까? 땡땡씨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집이니까 빨리 오세요. 라는 등의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어. 그러고 보니 일요일에 집을 보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구나. 그렇다곤 해도 살짝 비정상인 것 같단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약속을 어긴 거니까 일단 연락은 해보기로 했어. 여보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요일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입원을 하게 된 것과 회사를 퇴직했으니 더 이상 집을 얻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얘기했어. 그런데 집주인은 어이없게도 그러셨군요. 그러면 태어나는 대로 집 보러 와주세요. 네? 아니요. 이제 집을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정말 좋은 집이니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죠. 또 이건 무슨 전혀 말이 통하질 않는 거야. 집주인은 그 뒤로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화를 했어. 처음에야 집을 얻을 필요가 없어졌다니까요 라면서 나름 정중하게 끊었었지만 아무리 말해도 전혀 말이 통하질 않는 데다 너무 끈질기게 전화를 해대니까 나중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 한밤중에까지 전화가 와서 수신 거부 설정을 해놨더니 이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댄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고 그만 좀 하세요 하고 고함을 쳐버렸어. 그러자 보기만 해도 되니까 한 번만 집을 보러 와주세요. 좋아요. 절대로 보기만 할 거예요.
집 필요 없다고요. 네, 보기만 하시면 돼요. 결국 그 끈질김에 지고 말았어. 일단 한번 집을 보러 가기로 했어. 무엇보다 이 정신나간 집주인 아저씨를 직접 보고 뭐라 해주고 싶었거든. 다음 날이었어. 전단지에 써있던 주소로 찾아갔어. 꽤 오래전에 건축됐다던 그 아파트는 전혀 낡아 보이지 않았어. 얼마나 후진 집이길래? 하고 상상하던 난 어쩐지 한 방 먹은 듯한 얼굴로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땡땡씨입니까? 갑자기 뒤에서 말을 걸어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엔 TV 드라마에서 사장님 역으로 많이 봤던 것 같은 인상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야. 그 말에 조금 발끈하긴 했지만 일단 봉투를 받아서 들여다봤더니 만엔이 들어있었어. 이게 뭐죠? 의심스런 듯이 그렇게 물었더니 얼마 안 되지만 교통비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무래도 백수였던지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단 솔직히 좋았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살짝 경계가 풀어진 나는 그 아저씨를 따라서 문제의 그 집을 보러 들어갔어. 집안은 생각보다 넓고 매우 깨끗했어. 햇볕도 잘 드는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멋진 구조를 하고 있었어. 교통비를 1만 엔이나 받았으니 열심히 살펴보는 척이라도 해줄 생각이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구석구석 살펴보다 보니 어느새 그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집이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연신 감탄을 하게 됐어. 잠시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있노라니. 어떻습니까? 집 좋죠? 라며 현관에 서 있던 집주인이 말을 걸어왔어. 네, 정말 좋네요. 집주인의 말에 정신을 차린 나는 겨우 냉정을 되찾고 단호하게 거절했어. 집은 정말 좋지만요. 이젠 일도 안 하고 돈도 없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돈은 됐으니 그냥 여기서 살아주세요. 네, 이 집이 땡땡씨가 마음에 드나 봐요. 네.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주인 아저씨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더니 눈에 초점이 없는 거야. 괜찮으세요? 여기서 살아주세요. 아저씨? 돈은 필요 없으니까. 아저씨? 현관에 서 있던 주인 아저씨가 부들부들거리며 떨던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그런데 넘어진 아저씨 바로 뒤에 웬 여자가 서 있었어. 놀라서 기겁을 하고 무심코 비명을 질러댔어. 젖어있는 검고 긴 머리카락, 검게 변한 피부, 진흙 투성이의 흰옷. 여자의 얼굴에는 눈과 코가 없었어. 한눈에 이 세상이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 시커판 채로 뒤로 물러났어. 여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 심장이 요동을 치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감아버렸어. 참을 수 없는 공포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안에서 귓가에 여자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어. 같지. 그 목소리를 듣고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고 절규하면서 현관으로 달렸어. 쓰러져 있는 주인 아저씨를 뛰어넘고 왜인지 잠겨있는 문을 떨리는 손으로 열고 있었어. 철컥, 철컥, 쾅, 쾅, 철커덕. 드디어 문이 열리고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이었어. 집안에서부터 엄청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 아, 꺄. 나는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 웃음소리는 마치 도망치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들려왔어. 오로지 한시라도 빨리 이 장소에서 멀어지고 싶단 생각 하나로 우연히 지나가던 택시를 하나 잡아탔어. 어느 병원으로 오실까요? 네. 병원이요? 택시보단 구급차를 부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네. 왜요? 그야 피투성이 여자아이를 얻고 있잖아요. 그 뒤로 알아보니 그 집은 어느 부동산에도 월 6만 엔에 보증금 6만 엔으로 올라와 있었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긴 했는데 몇 번을 해봐도 다른 사람이 받는 거야. 상대방이 장난 전화 작작해. 라며 고함까지 쳤어.
어이가 없어서 전에 그 번호로 집주인이 걸어왔었던 음성 메시지를 들어봤어. 분명히 이 번호였는데.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집주인이 말했던 건 들을 수 없었어. 대신에 소근소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만히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봐도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었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보고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이것뿐이야. 여기 빨리 와. 같이 살자.